나는 매력적이지 않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 나는 사교성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말도 잘 못하고 재능이 없는 것 같고 머리가 안 좋은 것 같고. 저는 열등감에 쩔었던 20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거 저는 열등감이 심했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엄청난 콤플렉스를 가지면서 산다고 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쓸데없는 콤플렉스를 가지게 된 걸까요? 오늘 저는 우리가 열등감 콤플렉스를 가진 이유와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셨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항목 중에서 본인이 몇 개나 예스가 나오는지 진단해 보는 겁니다. 이 중에서 예스가 5개 이상이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열등감 왕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예스가 3개 이상이면 이건 위험 단계입니다. 열등감 단 3개의 항목만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5개로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의 전파력은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교묘히 건드려서 우리를 올가미 안으로 끌어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취업이 안 되는 이유를 자기에게서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기록 때문이라거나 외모 등으로 차별받는다는 피해의식 등으로 말이죠. 이처럼 열등감은 복잡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열등감 어떻게 하라고? 우선은 열등감은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서도 열등감은 인생에서 꼭 놓아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열등감은 뜨겁다. 부족감, 자격지심, 창피함과 피해의식이 섞여 우리를 괴롭힌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린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달아오르게 하는 감정이다.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열등감을 구별해내기 힘들다. 열정으로 보이기도 하고 에너지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년으로 접어들면 열등감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 한때 열등감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자격지심이나 피해의식을 안고 사는 것에 한계가 오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자명한 이유는 건강 문제다. 우리의 심장과 폐는 더 이상 이 뜨거운 감정을 받아줄 여력이 없다. 자격지심에 빠져서 남들을 신경 쓰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이 든다. 그래서 열등감에 휩싸인 사람들은 보통 30대 이후에 병원을 찾는다. 예전엔 달아올라도 체력으로 감정을 누를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된다. 심장이 지나치게 뛰거나 잠을 못 잘 지경에 이르러 상담실을 찾는다. 간혹 열등감으로 인한 괴로움을 술로 달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감정을 식히려고 술을 몸에 쏟아붓는다.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심장과 간은 병들어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담실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상담에 집중하기도 힘들 뿐더러 술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열등감이 추가된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가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콤플렉스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 열등감으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확히 자신이 선택한 것을 얻기 마련이거든요. 두 번째, 열등감은 성공의 자원이 된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집착합니다. 이들에게 열등감은 삶의 원동력이자 채찍질이었어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를 했구나 악착같이 돈을 벌었죠. 스티브 잡스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는 그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달리 신체적으로 열등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열등감은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죠. 그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자신의 강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자신의 사업을 키웠죠. 결국 그는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그 때문에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열등감을 자신의 연기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연기를 연습했고 결국 할리우드에서 스타로 성공했습니다. 또 있죠.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부터 천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게 배우고 느리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등감으로 성공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그는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열등감으로 성공한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열등감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활용만 하면 우리의 성공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이 열등감은 성공의 자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열등감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생각법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회로를 바꾸셔야 합니다.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은 세상을 열등한 것과 우등한 것으로 구분 짓는 데에서 출발해요. 낮은 학력이 열등감의 중심인 사람들은 학력에 따라 우열을 나누는 사람들이고요. 가난 때문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빈부로 세상을 구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구분하게 된 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사회 분위기에서 받은 영향이 크죠. 열등감을 근본적으로 버리려면 이런 우월함과 열등함 그리고 좋고 나쁨으로 구분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세상 모든 것들을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우리의 구분 짓는 데서 모든 게 출발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사 이름을 말해도 모르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대한민국 시총 1위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그 친구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단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의 진로가 달랐을 뿐 누가 더 우월한 건 없죠. 이런 식으로 우월함과 열등함으로 사람을 나누는 건 결국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월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게 억압하고 차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너와 나의 가치는 다르며 세상을 쓸모나 귀함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한 자가 가장 크다. 겸손한 자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낮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겸손한 자는 남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도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마음을 비우면 편안하고 평화롭다. 마음을 비우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강자는 굳세지 않고 유연한 자가 강하다. 강자는 굳세게만 있으면 부러지기 쉽다. 유연한 자는 굽히고 펴기를 잘하므로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한 분의 댓글을 봤는데요. 저번 이야기, 호텔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셨나봐요. 저도 취미가 독서라 이걸로 유튜버를 시작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 구독자님들께 어떻게 하면 좋은 이야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색다른 경험담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소중한 시간 들여서 제 채널 보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조금 안 알려도 될 이야기마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경솔했습니다. 반성 많이 했고요. 앞으로는 이 점 더 보완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